네, 북한이 최근에 실물까지 공개한 정찰 위성을 언제 쏠지 관심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의 누리호 성공을 바라보는 속내가 편치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북한 관련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누리호 앞서 본 것처럼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근데 오늘 북한 선전 매치 보니까 우주 강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필을 했거든요. 지금 시기와 이런 그 보도 내용 왜 나왔을까요? 그 우리 화면에도 잡힌 적이 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 우주개발국에 4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갔죠. 네. 그 이제 표를 보면 우주 개발은 나의 의지입니다. 김정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전에도 북한이 2012년에 광명성 3-2호기를 쐈고 16년에 광명 4호기를 쐈거든요. 예.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이 이제 우주 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음.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 강국, 우주 정복 이게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거든요. 예. 그런데 2021년 이제 1월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략 목표를 설정을 했고 국가우주개발국이 4월에 첫 위성을 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쏜다는 징후는 4월부터 나타났죠. 왜냐하면 4월 달에 쏠 거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우주개발국 갔죠. 아. 5월에도 또 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누리호를 앞두고나 발사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달에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경쟁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발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스텝이 꼬인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 북한도 사실 우리도 이번에 조마조마했지만 네. 이 위성 발사는 정말로 고도의 과학기술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항우연이 주도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에 가서 비상설 발사위원회를 인공위성 발사위원회를 준비하러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대,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우주개발국 전 그 능력을 결합을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북한에서는 계속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되면서 왜 우리가 쏘는 위성은 안보리 위반이냐 이런 주장인 건데 북한의 주장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뭐고 북한은 계속해서 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우주개발은 모든 국가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예. 네. 그 북한 말이 반은 맞아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2006년 핵실험하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이 핵 추가 보유. 그러니까 우리도 핵 가지고 싶어도 네. 가질 수가 없는 게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핵기사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2006년에 금지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핵실험했는데 왜 그 로켓 우주 개발이 금지가 되느냐? 여기에 쓰이는 로켓이 ICBM이나 무기급 로켓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예. 우주 개발 평화적인 목적인 걸 다 믿죠. 그리고 다른 거가 다 가능해요.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금지된 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미사일이고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로켓 엔진 기술은 거의 100%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1m를 날아가더라도 네.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건 금지예요. 10m든 1m든 1000km든 10,000km든 탄도미사일 기술에 들어가면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예. 알면서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펀치력은 있는데 네. 눈이 없거든요. 아. 제대로 봐야 때릴 텐데 예. 그러니까 고고도 정찰기도 없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당연히 없고 네. 심지어는 일반적인 전투기 규모에 장착하는 정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정말 급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북한이 로켓 엔진을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8, 90년대에는 스커드나 노동이라고 하는 RD-250 우크라이나제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요 기술을 응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엔진 4개를 결합해서 쏜 게 2012년 10년 그 은하 로켓이에요. 예. 근데 이건 좀 양이 작거든요. 그때는 거의 100kg 정도밖에 이 무게가 안 됐는데 탑재체가 지금 원도 봐도 300에서 한 500kg 공개된 게 되거든요. 네. 우리도 이번에 쏜 게 처음에 나로호보다는 커져서 발사대가 새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노동이나 스커드로 개발된 그런 로켓이 아니고
북한이 이제 장거리를 개발한 게 2017년 3월 18일이에요. 예. 그 3.18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백두산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적용을 하면 이제 그 탑재체 무게가 커지거든요. 예. 그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2016년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번에 정찰 위성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찰 위성은 이미 얼마 전에 그 모형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실제 이거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뭐 4월에 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지는 게 그러면 그 발사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쏘려면 예. 일단 위성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근데 이 위성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면 관련된 학과 대학원생도 만들어요. 이게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중요한 예. 거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정도 규모로 봐서는 또 여러 가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의미 있는 성능, 구글 지도로도 지금 보거든요. 예. 그 정도 이상을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이제 그 통설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성체가 있죠. 네. 그럼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제 발사체가 필요하죠. 이번에 단분리하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발사 장치가 필요합니다. 발사체가. 네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보여준 건 탑재체 위성만 보여줬는데 네. 그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성능이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닌 상태고 나머지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근데 인공위성이라는 게 무슨 조립식 주택도 아니고 그러게요. 지금 뚝딱뚝딱 말리면 다음 날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을 해도 신뢰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 예. 이번에도 지금 그 본체하고 컴퓨터하고 통신 작은 오류를 가지고 그렇죠. 못 썼잖아요. 예. 그럼 발사한 다음에 그 시스템 점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못 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위성 발사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에 제2 발사장을 짓고 있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기존의 것을 두고 그 바닷가 주변에 발사장을 짓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하 2016년, 2012년에 썼던 건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120톤 포스 정도, 120톤 정도의 그 추력인데 예.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RD-250 개발한 거는 이게 그 두 개를 트윈으로 묶으면 160톤이 나와요. 그럼 단순히 계산해도 훨씬 커졌잖아요. 다르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기존 발사대를 개량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그거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화염 배출 시설부터 모든 시스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쪽도 증축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발사대를 건설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나로 때 그게 작으니까 더 증축해서 1.5배 규모로 이번에 쏜 게 그 누리호가 더 커진 발사대 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로 내세운 게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리고 우주개발국이 얘기한 게 얼마 안 됐고. 이제 북한 제가 최근에 과학자의 양심이라는 이제 그 기록 영화를 봤거든요. 네. 부부가 인공위성 과학자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은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예. 인터뷰를 거부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총비서 동지가 원하는 기술을 아직 개발을 못했는데 어떻게 인터뷰? 요 대목이 짧게 나오거든요. 북한식 다큐멘터리인가요? 예,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몇 번 방영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기술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개인 가정생활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짝 그 짧은 손해를 거에서 캐치하셨군요. 들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2019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네. 그게 아직 진수가 안 됐어요. 아. 아직도. 그러니까 기술이 응축되면 예. 북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북한은 그 조태용 안보실장도 7월 정도에는 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그 6.25 전쟁 휴전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7월도 너무 빠른 상황이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 4월이 지났죠. 예. 4월이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계기가 7월 27일 본인들은 네. 전승절 그다음에 구구절 이게 이제 70주년 75주년이거든요. 예. 지대 수립.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쫓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이 날짜 관계없이 준비가 되는 대로 쏠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7월 27일도 사실 그때 쏜다 그러면 비상시적이죠. 너무 그러니까 빠른 거죠. 방법은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고체는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 ICBM을 액체도 있지만 예. 텔 이동식 발사에 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쏜다 그러면 발사가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인공위성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이동식 발사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그 가능성도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빨리 쏘기는 어렵고 그러나 지금 모든 압력은 가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어쩌면 네. 현실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좀 뒤에 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냥 썼다가 실패하거나 그러면 더 자기들로서는 사실 체면을 구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고 불과 며칠 전에 성공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정찰위성을 쏠 상황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런 보도문이라도 먼저 내보낸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고 이미 5월 달에 다시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를 데리고 우주개발국을 갔을 때 예. 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못 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그때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리호 쏘니까 우리도 이 정도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 예.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조용한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평양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차량과 병력이 일제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까요? 일단 북한 도발은 4월 13일이 마지막이죠. 예. 화성 18형. 그러면은 지금 한 달 보름 돼가거든요. 이런 적이 최근에 없었죠. 예. 거기다 지금 한미가 25일도 화력 경매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6월 15일까지. 네. 그 전에는요. 4월 26일 날 워싱턴 선언이 있었죠. 예. 기시다 총리 방안이 네. 있었죠. 그다음에 히로시마 D7이 있었죠. 지금 북한이 반발할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북한도 사실 무한정 도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체 핵무장난까지 나오는 데서는 뭐 어느 정도 만족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합의가 나온 거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SSBN 같은 경우 부산항이 들어오게 되면 네. 전략 핵잠수함 그냥 빈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핵무기가 실린 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반도에 핵무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한국이 그동안 핵과 관련해서는 발언권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핵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운용돼야 봐야 되겠지만은 NCG 한미 핵 협의체는 우리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국은 아무런 핵 주권에 부분적인 주권도 없었는데 이제 부분적인 간접적인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고강도 도발해도 한미가 그동안 대응에 제약이 있었는데 예.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선을 넘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발을 너무 약하게 하면 존재감이 없고 도발을 강하게 하면 한미가 더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부담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전략적인 물론 도발을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북한으로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략적인 숙고를 할 거다. 그리고 이 한미 화력 경매 훈련 그러니까 25일부터 6월 15일까지인데 요 사이에는 모종의 존재감을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까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시간이 계속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겠죠. 어느 수위를 해야 자기들 존재감도 보여주고 예. 그 한미로부터의 그 역 대응에 압박을 안 받을지 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G7 정상회의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납북 문제도 해결하고 한번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제안이 괜찮은 제안일까요? 아니면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본에서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핵 문제보다 네. 납치자 문제가 더 커요. 네.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전 총리도 방북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과 1차 합의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말한 것도 납치자 친인척들 가족들하고 만난 그 자리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 내부의 국내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크다. 예. 무슨 뭐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이 강대강 국면 또 한미일 북중러 이런 새로운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극적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교섭이 시작되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네. 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거든요.
북러 교역의 거점인 나전특구 홍보에 나서기도 하고요. 또 국경 봉쇄 중인데 주 북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북중로 한미일 이런 새로운 대립 구도에 대한 북한식 자체 공급망.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 남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공급망 문제가 하나 있고 북한도 요즘 최근에 북한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 코로나 관계된 보도량이 줄고 있어요. 예. 많이 줄고 있어요. 심지어는 22일부터는 노동신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2021년 1월 말 국경 봉쇄한 이후부터 매일 노동신문 마지막에 이 코로나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22일부터는 통계가 사라졌어요. 그게 아예 그 전 세계적인 통계가 완전히 사라졌고 간헐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도 이 비상 방역에 대한 그 보도가 좀 줄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도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위드 코로나 전환하려면 경제 관계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특히 북중 나선 또 마식령 스키장 그 관광 이런 것들을 지금 상품화해야 돼. 그런 동향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전환하고 싶은데 중국을 봤거든요. 전환했을 때 의료 체계 혼란. 예. 북한은 중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열긴 열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경제 동향도.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해서 외교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